2023년 여름, 나는 한지우.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 그것도 문학을 전공하는 나에게 군대란 낯설고 두려운 세계였다. 훈련소에서의 5주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DMZ 인근의 한 부대. 낡은 막사와 떼약볕 아래 넓게 펼쳐진 연병장, 그리고 사방을 둘러싼 철조망이 숨막힐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신병, 한지우, 이병, 한지우. 내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다. 관등성명을 외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민간인 한지우가 아닌 군인 한지우가 된 것이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 그게 바로 나였다. 선임들의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닫힌 입술, 각 잡힌 걸음걸이, 모든 것이 위압적이었다. 특히나 갓 입대한 우리 이등병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야, 너, 거기 안경 쓴 놈. 생활관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 박찬열 상병이었다. 그는 헬스 트레이너 출신답게 우람한 체격을 자랑했다. 그의 팔뚝에는 화려한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나를 노려보는 듯했다. 군생활 똑바로 해라. 여기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의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우리 생활관에 폭군임을 직감했다. 생활관에는 나를 포함해 갓 입대한 이등병들이 대여섯 명 있었다.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관물대를 정리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지우야, 잘 지내? 군대는 어때?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이보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군대 생활에 지친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보영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좀 무섭기도 하고.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보영이는 특유의 쾌활한 목소리로 나를 격려했다. 너무 걱정 마, 지우야.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 그녀의 응원은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 보영아. 너도 잘 지내고. 다음에 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군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그날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왔다. 중대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인원 점검을 시작했다. 1소대, 이상모, 2소대, 이상모, 3소대, 이상모. 우리 소대는 3소대였다. 소대장의 보고가 끝나자 중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았다. 오늘도 훈련에 최선을 다했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청껏 대답했다. 중대장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 노력하는 듯했다. 점호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침상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훈련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군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온 생활관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번개같이 일어나 군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집합했다. 쌀쌀한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다. 아직 잠이 덜 깬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줄을 맞춰 섰다. 오늘은 체력 단련이다. 알겠나? 박찬열 상병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천둥소리 같았다. 그는 우리를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신병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는 아직 군인이 아니야. 그냥 민간인 찌꺼기일 뿐이지. 그의 말은 모욕적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자, 먼저 팔굽혀펴기 50회. 시작. 우리는 이를 악물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점차 힘없이 잦아들었다. 10개, 20개. 팔이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왔다. 30개가 넘어가자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야, 거기 안경 쓴 놈. 똑바로 안 해? 박찬열 상병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안간힘을 다해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지만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나는 40개쯤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군 생활,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알겠나? 박찬열 상병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는 내 뺨을 툭툭 치며 비웃었다. 나는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시 50개 채울 때까지 계속한다. 나는 다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겨우겨우 50개를 채우고 나서야 쓰러지듯 바닥에 엎드렸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 100회. 시작. 박찬열 상병의 지시는 끝이 없었다. 우리는 윗몸 일으키기, 쪼그려 뛰기, 구보 등 각종 체력 단련을 반복했다. 그는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군대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약한 놈은 도태될 뿐이지. 그는 틈만 나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나약한 내가 싫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소대장 면담 시간을 가졌다. 소대장은 최민호 하사였다. 그는 우리보다 한 살 많은 갓 20을 넘긴 청년이었다. 그는 깡마른 체격에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군 생활은 힘들지?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최민호 하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소대장님, 저희는 언제쯤 훈련을 받게 됩니까?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민호 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곧. 그의 대답은 우리를 실망시켰다. 그는 소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리더십이 전혀 없어 보였다. 소대장님, 저희는 언제쯤 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동기가 물었다. 최민호 하사는 이번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얼버무렸다. 우리는 그의 무능함에 혀를 찼다. 소대장님, 저희는 박찬열 상병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최민호 하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박 상병이 왜? 저희를 너무 괴롭힙니다. 매일같이 과도한 체력 단련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았다. 최민호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박 상병에게 잘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박찬열 상병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박찬열 상병의 폭력, 최민호 하사의 무능함,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문득 군대에 오기 전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이 떠올랐다.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는 과연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군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잔혹했다. 다음 날 우리는 사격 훈련을 받았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K2 소총은 무겁고 차가웠다. 나는 총구를 겨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사격 자세 제대로 잡아. 방아쇠는 부드럽게 당기고. 교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울리고 반동이 어깨를 강타했다. 탄피가 튀어나가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두려움을 느꼈다. 사격 훈련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나는 좀처럼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찬열 상병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야, 안경제비, 너는 총 쏘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고도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의 말에 나는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총을 들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마치고 말겠어. 나는 숨을 고르고 조준선을 관역 중앙에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탕! 이번에는 총알이 관역 정중앙에 명중했다. 나는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 박찬열 상병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비웃지 않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DMZ 인근으로 순찰을 나갔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은 낯설고 황량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적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김석진 병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우리 소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병사였다. 그는 항상 냉정하고 침착했으며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다. 김 병장님, 북한군은 정말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석진 병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야.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내가 단순히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다. 우리는 즉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다. 무슨 일입니까? 최민호 하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DMZ 인근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혹시 북한군 아닙니까? 한 동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민호 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소대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최민호 하사를 재촉했다.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일단 대기. 그의 우유부단함에 나는 분통이 터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최민호 하사를 제치고 직접 상황실에 연락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근 부대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나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상황실에서는 즉시 내 지시에 따랐다. 미확인 물체는 북한군의 무인 정찰기로 추정됩니다. 곧 격추될 예정입니다. 상황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실에 보고하고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잠시 후 상황이 종료되었다. 북한군의 무인 정찰기는 우리 군의 대공포에 격추되었다. 우리는 무사히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김석진 병장에게 불려갔다. 그는 나를 생활관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일 잘했다. 그의 칭찬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평소에 칭찬은커녕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위험한 행동이었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그는 엄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너는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 그는 말을 마치고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김석진 병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틈틈이 나에게 군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힘든 훈련을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군 생활은 힘들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다. 자신을 믿고 동료들을 믿어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군 생활에 임했다. 한편 박찬열 상병의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폭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박찬열 상병이 또다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과도한 체력 단련을 강요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야, 안경제비,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군대에 왜 왔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지 그래?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괴롭힘을 참지 않겠습니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박찬열 상병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뭐?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듯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주먹을 맞고 그를 밀쳐냈다. 당신은 힘만 쓸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나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이 자식이.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박찬열 상병은 더 이상 나를 대놓고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변화에 통쾌함을 느꼈다. 한편 최민호 하사는 여전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여전히 소대원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어느 날 우리는 야간 훈련을 받게 되었다. 최민호 하사는 훈련 계획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저쪽 산으로 이동한다. 그는 손가락으로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우리는 그의 지시에 어리둥절했다. 소대장님, 저쪽은 훈련구역이 아닌데요?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민호 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그는 지도를 펼쳐들고 한참 동안 쩔쩔맸다. 우리는 그의 무능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김석진 병장이 나섰다. 그는 최민호 하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소대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석진 병장은 최민호 하사를 대신하여 훈련을 지휘했다. 그는 침착하고 정확한 지시로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는 그의 리더십에 감탄했다. 훈련이 끝나고 최민호 하사는 김석진 병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 병장,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김석진 병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김석진 병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냉정하고 무뚝뚝한지 물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김석진 병장은 뜻밖의 말을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저는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꿈을 포기하고 군대에 와야 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당신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미소에 감동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나는 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더 이상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강해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박찬열 상병은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최민호 하사는 보직 해임되었다. 그리고 김석진 병장은 우리의 새로운 소대장이 되었다. 김석진 병장은 훌륭한 리더였다. 그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따뜻했다. 그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했다. 우리는 그를 믿고 따랐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며 함께 성장했다. 어느덧 나의 저녁날이 다가왔다. 나는 군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가 아니었다. 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 저녁 전날 밤 나는 김석진 병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대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석진 병장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한지우. 너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그의 칭찬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나에게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였다. 소대장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꿈을 이루십시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너도 꼭 행복해라. 나는 그와 악수를 하고 생활관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 군 생활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영아, 나 전역했어. 나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 축하해, 지우야. 이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쾌활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응, 곧 만나자. 그리고 내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해 줄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궁금하다며 빨리 만나자고 재촉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